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자,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 이때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해야 돼. 먼저 이롭게 해야 돼. 요 순서를 놓칩니다. 내가 먼저 잘 되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야지 하고 자기가 먼저 잘 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와주는 기운이 부족해서 실제로 좋은 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부터 잘 되라 하면 그 상대방이 고맙다고 나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이 더욱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에게 먼저 잘 되라면 한 분만 나를 도우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먼저 잘 되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돕기 때문에 거의 십시일반이라도 사실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잘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싶다 하면서 상대를 먼저 잘 되게 하지 않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명품국사 적각성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너무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다음 생에는 뭘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이세요? 예, 예. 네. 그 질문 말고는 없으세요? 예, 예.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이번 생에 제가 지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83년 3월 8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2054년 4월 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72년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지금 한 발 지금 30년을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딱 마무리되면 다음 생에 할 일이 없겠죠? 다음 생에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 생에 할 일이 제발 없기를. 그래서 이번 생에는 다 끝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도와주시니까 꼭 이루어질 거예요. 요걸 이루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힘이 있어야 돼. 그걸 자기 체면이라 그러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혔던 산불도 단 한 번의 불씨로 시작되어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 확산되었듯이 한 사람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주위에서 바람되어 불 붙게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힘들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밑불되어 천하 사람들에게 불 붙게 하면 어찌 온 세상을 태우지 못하리요. 보라, 희망의 서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으니 시간만 걸릴 뿐 어찌 오차가 있으리요. 꿈은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하면 언제나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모두의 희망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훌륭한 자녀,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온 지는 한 지금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정일 큰 스님한테 화도 받고 지장기도 300독을 해가면서 제가 얻은 자식이라 지금 남다르게 걔가 대학도 갔고 그래서 조금 부처님 경전을 읽어가면서 제가 소원 성취했다기보다도요. 그걸 내가 감히 해서 너무 감회가 깊고 그래서 이렇게 스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박수 한번 치세요. 보살님은 기도를 하신 뒤에 자녀를 얻으시니까 자녀가 남다르게 소중하게, 물론 뭐 어떤 부모님들 자녀가 소중하지 않겠지만 부처님의 기도 원력에서 자녀를 줬으니 이 자녀를 건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 훌륭한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이렇게. 그러려면 어떤 지도를 해야 돼요? 혹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 자, 이 자녀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고, 여러분 대학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고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크게 세 단락을 나눠서 사춘기 전, 사춘기 이후, 그 다음에 고3까지 이렇게 대학 이후, 고3 이후죠. 고3 이후. 이렇게. 자, 우리네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배속에서 함께하는 학교고 인생을 다 은퇴를 해도 함께하는 학교, 가정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학교에 사춘기 이전에 담임 선생님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배속에서부터. 근데 가정이라는 학교의 담임 선생, 엄마가 사춘기 이전까지 하시고 사춘기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아빠가 그 가정이라는 학교의 담임 선생을 고3까지 맡아주시고 고3이 딱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아빠가 손을 싹 빼고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모셔서 그 자녀를 안내해주는, 이끌어주는 이런 3단계 지도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부모가 안내하다 보면 부모보다 난 자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두 가지로 기준을 두십시오. 지금 제일 먼저 스승을 만나시라고 내가 권하는데, 스승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검증이 된 성하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공자님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검증이 된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현재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 분 중에 또 스승은 이게 살아계신 분 중에 스승을 한 분 이렇게 모시는 게 참 좋습니다. 살아계신 분 중에 스승을 모실 때는 기준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차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이게 정해졌다면 하고 싶은 분야의 세계 최고의 군의자, 이걸 기준으로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졌다면 그 분야의 세계에서 최고인 분들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세요. 요즘 인터넷이 있어서 그분한테 인터넷으로 연락해서 스승이 되어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뵙고 청을 할 수도, 그분이 마침 한국에 계신다면 그분 찾아가서 스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분야에 이게 정해지지 않고, 그렇다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세요. 눈 밝은 선지식. 이 눈밭은 선지식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어떤 분야든지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스승의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스승의 조건, 오늘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으시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스승의 조건, 스승은 제일 먼저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뭐라 하냐면 명쾌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질문하면 됩니다. 이 살아계신 분을 만약에 스승으로 삼고 싶으면 어떤 것이든지 쉽고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제가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그렇지. 쉽고 간단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일단 통과를 하십시오. 그런데 스승이 야 그게 쉬운 줄 아냐?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그럼 그 밑에 가서 배우면 고생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어렵다고 하는데 가서 기어이 가서 배우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분이 은행이 말과 행이 일치가 되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은 분들이 하는데 행이 안 따라간다면 스승으로 받들기는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스승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큰 단어라서 두 가지로 가지고 살피십니다. 무엇이든지 쉽고 간단하게 제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통과. 그 다음에 그분이 말과 행이 일치하는지 살펴서 스승을 삼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녀, 건강한 자녀는 부모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학을 들어갔다면 훌륭한 스승과 인연을 맺는 두 가지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선택하라 해도 괜찮고 위인전을 보시고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을 스승으로 삼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살아계신 분을 이렇게 한 분 모셔서 늘 교류할 수 있도록 요까지만 도와주신다면 그 나머지는 스승의 몫이지 않을까. 참고로 스승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운명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쉽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만한 감 이름을 그렇게 사투리로 똘감이라고 그래요. 똘감. 오늘 표준말로 기암이라고 그러는데 똘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똘감이 사주팔자대로 가을되면 똘감이 열립니다. 똘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러면서 사주팔자 애찬론자들은 막 이런 가지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똘감이 단감을 접을 붙이면 이게 똘감이 안 열리고 단감이 열리듯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어온 과거의 농사가 좀 부실하고 모자라더라도 스승을 잘 만나면 이 스승을 접목시킴으로써 이번 생에 단번에 일치월장,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승은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세상을 먼저 일러줍니다. 이 세상은 밝은 생각하면 밝아지고 어두운 생각하면 어두워진다는 이 법칙을 내일 먼저 안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승은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네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안내합니다. 참선 이런 걸 안내해주고 또 그리고 명당에서 살면 네 마음이 밝아지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도 해줍니다. 또 스승은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는지도 안내해줍니다. 우리가 복덕이 있어야 자기 뜻을 펼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스승은 지금 현재 너의 주소, 지금 네 자리는 어떤 위치에 있다를 간파해서 그로부터 네가 어떤 식으로 점진적 노력이 필요한지도 잘 안내해서 맞춤식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스승의 위력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의 지름길이다. 오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역대 어떤 분도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은 눈 밝은 스승을 만나 그든 묻고 배우라. 모든 분의 공통점. 스승을 잘 만나야 너가 쉽고 간단하게 깨닫고 또 더 나아질 수 있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통점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이거 손으로 가지고 이제 덕을 한평생 묵고 살아는 사람. 이 뭐 우연한 기회에 그
이제 스님들, 큰 스님들 짓는 지팡이, 네. 뭐 지장주라 하든가 뭐 그런 건데, 그런 소재를 우연한 게 좀 많이 구해서야.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스님들이 짚고 다니며 그 고증이라든지 이거 보니까 이 용을 해놨는데 또 한쪽에는 여의주 한쪽에는 혓바닥이 나왔는데 그거하고 뭐 이거 아무나 만들어도 되는지. 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예, 덕분입니다. 주장자를 큰 스님들이 짚으시는데, 이거 뭐 10년도 더 전에 저는 아직 새파래서 이게 잉크 물도 안 말랐는데 이건 스님이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제가 듣다가 나중에 큰 스님 오면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세워놓은 건데, 이렇게 이제 주장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법문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쿵쿵 들어서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예? 예. 주장자를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수요 공급의 원리로 말하면 특별히 사용할 분이 적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주장자에 사용하는 큰 스님들이 쓰시는데, 대덕 큰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대종사의 품계에, 대종사는 주로 40년 이상 스님 생활을 하시고 또 결격 사유 없이 훌륭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 주로 대종사,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분이니까 아마 사용하실 분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앞으로 큰 스님 돼서 사용하라고 미리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거 사용 못 하잖아요. 쉬운 말로 군번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깨달음을 얻는 도구로 주장자를 쓸 때는 있습니다. 이게 주장자가 뭔지를 먼저 알면 좋겠죠. 주장자가 이게 뭐예요? 주자가 주인이 주인. 자기 속에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주인공. 그게 주장자예요. 그때 이 주장자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주인공, 지금 이렇게 말도 하게끔 하는 이 주장자를, 너는 너희 주장자를 지금 알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떡 들 수도 있는 이것 너는 알겠냐, 이렇게 이렇게 들 수도 있는 이것을 물어보는데 이것 쳐다보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톡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주장자다. 이게 주장자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용체가, 사용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좋은 걸 구했다면 그 조계종의 대종사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 20여 분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잘 정중히 공양하듯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 대덕 큰 스님들이 쓰시는 건데, 그리고 또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다가 기증을 하시면 나중에 또 앞으로 큰 스님이 된 분들한테 대종사 이거 품계를 받으실 때 이렇게 드리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용처가 큰 절에서는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큰 절 본사 한 25개 본사? 그런데 아마 드리도 본사에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게 지금 보면 그럴듯한데 들만한 법력이 계셔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고 되는. 주장자의 진정한 뜻은 주여, 이를 알아야 돼요. 주여, 주인이여. 그래서 도움이 됐습니까? 한글이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라 신미스님인가 그분이
산서크리트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도 또 제가 가르친 내용들도 그다음에 제가 한 사랑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가르침이라 하는 종교까지도 다 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한글은 지금 이제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시고 창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그 비하인드 히스토리문, 즉 뒤에 숨겨진 역사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가장 위치에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이 힘을 빌려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 밑에서 실무적으로 심부름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신미스님이 실제로 이제 인도에 가서 버무 연구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언어가 버무하고 체계가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숨겨진 역사,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밝혀서 아마 이번에 아마 밝혀져서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봉선사에 계신 그 스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던데 아마 이게 아마 밝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분이 하셨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분이 훨씬 중요하고 마음을 내가 또 마무리까지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더 중요하고 마무리 됐더라도 널리 반포해서 사용하다는 분이 더 중요하고 이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뒤에서 도와준 분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의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항상 이게 뜻을 내어서 시작하는 거, 그 뜻을 도와서 완성하는 거. 자, 완성한 걸 널리 유포해서 사용하는 거, 요거까지도 다 보시라고요. 전체를. 좁게 한 부분만 봐가지고 막 그 부분 막 부각시키는 것은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다 소중하다고 언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이야기는 정확하게 자료를 밝혀서 아마 조금 있으면 방송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참고로 자세히 보세요. 오늘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모르면서 또 자세히 하려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뻥이다 말은 이분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감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팔식이라는 알라야, 이거를 아레야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합니다. 상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건데. 예? 이 녹화된 자료잖아요. 실제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 다 뻥이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내가 지어낸 것임을 상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닌 허상인 것임을 보는 대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마음 따라 다르게 보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알고 이게 허상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이걸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뻥인 줄 알면서 멋지게 쓰셔야 됩니다. 왜? 그게
없으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칠판이라고, 이게 칠판이 아닌데도 우리끼리 통하기 위해서 붙여야 됩니다. 뻥이지만 붙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은 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칠판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 칠판이란다. 중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 중생이란다. 세계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게 붙이는 이름이 세계란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쭉 말씀. 그럼 이걸 딱 깨달아서 뻥이지만 하고 단서를 붙이고 우리끼리 통하기 위해서 써야 되니 또 방편인데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뻥인 줄 알면서 동그라미. 왜? 우리끼리 사용하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소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알면서 쓸 줄 아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으면서 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중도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 모든 살아가는 데서 고통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텐데 그 중도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번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중도. 제가 이쁜 말로 하나만 해볼게요. 중도소도 아니다. 그지? 자, 여러분들이 늘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요거를 가운데 중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가운데 중이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화살을 관역에 딱 적중할 중자예요. 적중할 중. 이렇게 해야지 감이 딱 들어옵니다. 적중할 중. 이거는 이제 길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식으로 적중하냐. 이거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중도로 표현하지만 유교에 들어오면 이거를 중용이라고 해서 중용에서는 이거를 중화라고 합니다. 중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중용의 중화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아주 다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같다는 각도에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게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중심을. 그래야지 중도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심을 어떻게 잡냐면 중심 잡는 요런 간단합니다. 분별을 내려놓는 겁니다. 즉 생각 일으키기 이전으로 가는 겁니다. 일으키기 이전으로 갑니다. 오늘 이쁜 말로 할게요. 감정이 일어나기 전. 감정이 일어나기 전. 요 자리로, 요건 뭐예요? 본래 자리죠? 본래 자리로 딱 가시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 중용에서는 중을 희노애락지 미발이 중이다. 희노애락이 감정이잖아요. 희노애락이 아직, 미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딱 매치가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하고 희노애락지 미발,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 미자가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야. 아직. 그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분별을 안 한 상태니까 하얀 백지에서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는 상태를 딱 중심을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사라졌잖아요. 이때는 내가 사라지면 상대방에 맞춰서 딱 조화를 이루는 걸 중화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여기가 끝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보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였어. 거기에 딱 맞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화. 우리 공부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중도는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서 표현을. 물론 중도도 중화로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 요를 쉽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분별을 일으킴. 하나는 분별을 안 일으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중도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분별을 안 일으킨 상태는 똑같이 희노애락지 미발. 분별을 일으키면 발이 개중절이라. 일어났을 때 모두 다 그 적중해서 딱 맞는 절도에 맞는 중절. 적중해서 절도에 맞는. 자, 안 일으키면 여기는 있다, 없다 자체가 없어요. 안 일으키면 쉬운 걸로 없다. 일으키면 있다. 이렇게. 자, 안 일으키면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 그럼 일으키면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불교 교리를 공부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중도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제 부정을 먼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한 있고 또한 없다. 이렇게 이걸 중도라고 표현해.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뭐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 아니다 없는 거. 이렇게 막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쉽게 하자고. 쉽게. 뭐든지 쉽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손 벌리세요. 네. 지금 소리가 없지? 있는 게 아니지? 있는 게 아니고 해봐.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또한 있고 또한 없다. 알겠지? 한번 해볼까요? 없는 게 아니잖아.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있고 또한 없다. 뭐 소리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도예요. 두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두 개를 다 알고 쓰라 있으니까 알고 쓸 때는 이 중화로 쓴다니까. 왜? 내가 딱 내려놓고 있어야 상대를 정확히 보고 적중한다면 뭘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룬. 그래서 우리 공부는 중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깨달아서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요. 이걸 맞춤식 서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가 수준이 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줬잖아요. 이 중용 강의도.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딱 된다고, 연결이 된다고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 말을 한 번 더 여기까지 하면 돼요. 지금 없지?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고 또한 없다. 뭐가? 소리가? 작용이? 이만하냐? 마음 작용이 지금은 있는 게 아니잖아. 없는 게 아니잖아. 또한 있잖아. 또한 없잖아. 이런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못 해주니까 말로만 하니까 계속 헷갈립니다. 이걸 알게 하는 이유는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조화를 이루라 하는데 그 뜻이 있다. 중도를 아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중심을 잡고 조화를 이루라 하는데 뜻이 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질문. 제가 이렇게 하루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뭐 좋은 책을 읽든가 뭐 좋은 말씀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TV를 보든가 뭐 잡담했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아레야식에 저장되는 게 어떤 원리로 저장되는 게 뭐 방법이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저장하고 싶거든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네, 범으로 알라야. 이걸 중국에서는 아레야라고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아레야식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녹화가 된다. 녹화가 저장돼서 네, 이게 기억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사용되고 이런 시스템이네. 그렇게 이제 녹화가 돼서 저장이 되면 이게 기억이 돼가지고 다시 사용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사용을 하는 게 칠식에서 많아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말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름에는 절대로 헷갈리고 속지 마라. 그냥 이거는 8분체니까 8식이라 그러고 이건 7분체니까 7식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식이 6번째 눈, 귀, 코, 혀, 몸 여기에다가 의식 6번째 이 육식이 보고 듣고 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이게 이제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그다음에 요걸 반복하면 이게 저장이 돼서 저장되는 과정은 1차로 요게 들어가면 해마가 있어. 해마에 임시 저장을 해두었다가 내 의지로 요거는 꽃이다, 요거는 나무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면 임시 저장소에 저장이 됐다가 밤에 보통 10시 이후에 렘 수면이 되면 Rapid Eye Movement 렘 수면이 되면 그때 여기 임시 저장소에 있던 게 여기 장기 기억인 전두엽으로 딱 업그레이드 돼요. 그럼 전두엽 업그레이드 되면 그때부터는 저장이 완전히 돼서 기억에 재생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저장해 놓고 싶다면 여기 해마의 임시 저장이 장기 기억 장치로 시키는 렘 수면을 잘 해야 됩니다. 즉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이 사이에 90분짜리 테이프를 4번 돌려서 360분 이렇게 6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학습한 것을 6시간 90분짜리 축구 게임할 때 90분 해요. 90분. 90분짜리를 4번 돌려줍니다. 그러면 낮에 해무에 있던 거를 장기 기억을 올려주니까 이렇게 6시간이라는 시간이 푹 자줘야 돼. 근데 요즘 너무 늦게 자고 밤 10시부터 작동하는데 늦게 자고 그럼 이게 공부한 걸 올려주지 못하면 한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도 알고 하시면 됩니다. 해머에 있는 걸 장기를 렘 수면일 때 한다. 90분짜리 4번씩 돌리고 6시간이 소요되니까 푹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찍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저장해서 사용. 나중에 이제 저장이 완전히 되면 이제 내 의지로 시작했지만 저장이 완전히 되면 의식을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쫑쫑 올라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종교,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인간 몸을 받았다면은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가장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는 거와 잘 죽는 것. 이 둘은 표현은 다르나 이게 같은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게 잘 사는 거를 우리는 웰빙이라고 이렇게 사용하죠. 웰빙. 이건 well die라고 해. 뭐 die 이렇게 쓰냐? die인데 well die, well die, well dying, well dying ing를 써서. 그런데 잘 죽는 자만이 잘 사는 자입니다. 이 순서가 1번이에요. 잘 죽는 자만이 잘 사는 자다. 잘 죽는다 말은 분별하기 이전을 들어간다. 즉 내려놓는다. 분별하기 이전에는 나가 없어지고 너가 없어진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늘 내가 죽는 연습을 15년 이상 계속 죽는 연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단다 이런 기절이 있듯이 우리 불교로 말하면 건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지사, 수여사 나라는 상이 죽으라는 거예요. 계속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 죽고 나면 전체가 하나로 전체가 나로 바뀐대. 이럴 때는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돼버려요. 그래서 잘 죽는 자만이 잘 산다. 이때 잘 죽는다 말은 육신에 붙는 것도 물론 죽는 거지만 평상시에 나라는 아상이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 아상이 사라진 사람은 전체가 나라, 그래서 전아, 대아의 삶을 살게 되므로 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사는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 사람은 마음은 늘 위태로워. 왜? 개인적 욕심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도심은 미미하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 도심이 나오면 전체를 아우리는 산물선. 그때는 불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이념, 종교, 이데올로기, 사상 어떤 것도 붙을 수 없는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 딱 있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반야 바람일 행을 하라 하고 그때 반야가 지혜 중에 최고라서 마하반야라고.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노라고 반야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잘 죽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다. 도움이 됐을까요? 어느덧 시간이 다 가버렸어. 오늘도 여러분과 행복한 여행이 됐었어요? 오늘도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촬영 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제일 큰 법당입니다. 그 법당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나오면 꼭 애래서 2번 눌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BTN에 좀 더 보탬이 많이 되도록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한 5분 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제 강의 안 나오면 ARS는 누가 눌릴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강의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이 ARS가 한 통에 5,000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눌려주면 BTN 제작에 많은 돈이 있는데 볼 때마다 꾹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